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앞 아스팔트 바닥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낡은 티셔츠는 비에 젖어 축 늘어졌고 그녀의 앞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우산을 쓴 채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빈손으로 시집 와서 10년 동안 빌어먹었으면 됐지. 이제 와서 뭘 달라고.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고 온 어머니의 유품, 낡은 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제발 그 시계만. 그건 저희 엄마가 남기신 유일한. 아, 진짜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그 낡아 빠진 시계가 뭐라고? 갖다 버린 지가 언젠데? 남편의 비웃음 섞인 말에 지은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하며 지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옆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낯선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자기야, 빨리 들어가자. 빗물 튀어. 수준 안 맞게 정말. 세 사람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지은은 빗물 섞인 눈물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빗속에 버려진 이 여자의 낡은 가방 속에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수천억 원의 서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난한 며느리의 10년.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은은 고아로 자라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그녀를 보고 남편 민준이 끈질기게 구애했고 시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야, 밥상에 이게 뭐냐? 국이 짜다. 다시 끓여와. 배운 게 없으니 음식 맛도 이 모양이지.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지은의 출신을 들먹이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돌아오는 건 구박뿐이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처음엔 지은을 감싸주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좀 깐깐하시잖아. 당신이 좀 더 맞춰드려. 그리고 친정 얘기는 밖에서 하지 말고. 창피하니까. 창피하다는 말. 지은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남긴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보려면 돈을 숨겨라. 10년은 지켜봐야 진짜 본심이 나온다. 지은의 아버지는 사실 맨손으로 시작해 거대한 건설사를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지은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며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하이에나들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찾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은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10년을 버틴 것입니다. 결혼 2년 차, 남편 민준의 귀가는 눈에 띄게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야근이라 믿었지만 셔츠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와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행동은 숨길 수 없는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집 밖이 아니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신과 음모.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저희 아빠가 이탈리아 출장 갔다가 사오신 건데 어머님 피부에 딱일 것 같아서요. 지은이 장을 보러 간 사이 남편의 내연녀 은주가 시댁 거실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들이 들려 있었죠. 아유, 세상에. 이게 그 비싸다는 백화점 1층 브랜드 아니니? 역시 은주 씨는 집안이 다르네.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야. 엄마, 은주 아버지가 이번에 중국이랑 무역 사업하시는데 규모가 장난 아니래요. 우리 회사도 은주 덕분에 투자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 말순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재벌가 딸이라 속이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달콤한 독이 든 사과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리고 어머님. 우리 아빠가 이번에 수입 화장품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이게 정말 대박이거든요.
근데 명의가 좀 필요해서요. 가족끼리만 하는 알짜 사업이라. 사업. 그럼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럼요. 초기 투자금만 조금 넣고 명예만 빌려주시면 수익금은 다 어머님 노후 자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며느리분 이 계셔서 좀 곤란하긴 하네요. 은주의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가난한 며느리 지은을 내쫓고 부자 며느리 은주를 들릴 계획이 서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빈손으로 들어오네. 빈손으로 내보내는 건 일도 아니니까. 안 그래도 밥상머리에서 입맛 떨어지던 참이었다. 며칠 뒤 지은은 예전보다 일찍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서 내리는 건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이따가 집에서 엄마랑 작전 짤 거니까 걱정 마. 알았어, 자기야. 빨리 정리해. 그 여자랑 한 집에 있는 거 생각만 해도 짜증나. 두 사람은 주차장 기둥 뒤에서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에 남편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당황할 줄 알았던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뻔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은주의 손을 잡으며 지은을 노려보았습니다. 다 봤어. 차라리 잘 됐네. 숨기는 것도 지겨웠는데. 인사해. 이쪽은 은주 씨야. 너랑은 급이 다른 사람이지. 안녕하세요. 눈치코치 없는 분이라.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는다길래 제가 좀 도와드리러 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 미쳤어요?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에 뒤따라 내려온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편을 들기는커녕 지은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미친 건 너지. 남편이 오죽하면 밖으로 돌겠니? 내가 집에서 얼마나 못했으면 또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이러겠어.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은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식탁에 앉아 지은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도윤아, 아니 민준아, 은주 씨 아버지가 투자해 주신다는 건 어떻게 됐니? 이번에 계약 성사되면 우리 집 대박 나는 거지. 당연하죠. 은주가 서류 다 준비해줬어요. 어머니랑 제 명의로 사업자만 내면 된대요. 진짜 누구랑 살 때는 상상도 못하던 기회네. 지은은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자와 사업이라는 단어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서명하고 있는 서류가 사실은 거액의 연대보증 서류라는 것도 모른 채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재벌녀에게 속아서 진짜 재벌 며느리를 내쫓으려 하다니.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돈 앞에서 사람은 바닥을 드러내는구나. 지은은 조용히 방문을 잠그고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부의 실체, 강남 빌딩, 20채의 등기 권리증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야, 문 열어. 서류 가져왔으니까 도장 찍어.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내가 해온 게 뭐 있다고 돈을 달래. 빈 몸으로 나가. 문 밖에서 들리는 남편의 고함 소리.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빈손으로 나가주겠노라고. 하지만 그 빈손이 그들의 목줄을 죄게 될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대신 후회는 당신들 몫이에요. 그날 밤 지은은 짐을 쌌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짐이라기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람의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지은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해 드릴게요.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요. 대신 이 조항 하나만 넣어주세요. 조항. 무슨 조항?
이혼 이후 양측은 서로의 현재 그리고 미래, 자산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이거면 돼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가난한 며느리가 나중에라도 돈을 달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제 발로 빈손으로 나가겠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죠. 그들은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말이 통하네. 그래, 얼른 찍어라.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그렇게 이혼은 속전속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은이 집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그룹 총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정체와 반격의 서막. 이혼 후 한 달 시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남편 민주는 상간녀 은주와 재혼을 서둘렀고 시어머니는 부자 며느리를 맞았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가게를 비우라니?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에 건물주 대리인이 찾아왔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민준의 회사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갑자기 계약을 끊으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회사 망합니다. 민준 씨, 위에서 내려온 짓이라 어쩔 수 없네. 자네가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소문이 파다해. 시댁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 은주는 부잣집 딸이 아니라 사기 전과가 있는 꽃뱀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 남은 재산과 대출까지 끌어모아 잠적해버렸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오갈 데 없어진 시어머니와 민주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에게 한 통의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태양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 평소라면 꿈도 못 꿀 자리였지만 초대장에는 특별 귀빈으로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은 파티장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오늘 취임하시는 태양건설의 새로운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단상 위로 조명이 쏟아지고 우아한 드레스 차림의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왜 저기에? 말도 안 돼. 저게 다 내 거였어.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시어머니와 민준이 서 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지은 저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배웠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연설이 끝나고 지은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시어머니와 민준이 경호원을 뚫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지은의 발밑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지은아, 아가, 내가 잘못했다. 눈이 멀었었어.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 갈 데가 없어. 여보, 아니 회장님, 내가 미쳤었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10년 정이 있잖아.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지은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찍었던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혼 이후 양측은 서로의 자산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두 분이 직접 도장 찍으신 겁니다.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은아, 제발. 우리가 가족이었잖니. 가족이요? 제 어머니 유품인 시계를 쓰레기 취급하며 빗속에 저를 꿇어앉혔을 때 이미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의 가치.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호원들과 함께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끌려나가는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절규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몇 년 후 지은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회사를 더욱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해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되찾은 어머니의 낡은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처럼 말이죠. 지은은 이제 압니다. 자신을 숨겨도 빛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았던 스스로의 존엄함이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돈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귀인일지도 모르니까요.